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토론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유권자는 그가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를 강하게 의심하게 됐고 민주당 지도부도 후보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후보 교체가 가능한지 의문이 있고 교체돼도 잡음이 있을 건 분명하지만 후보 교체는 가능하고 민주당으로서는 이길만이 트럼프를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 쪽으로 기우는 듯 보입니다. 만약 대선 후보가 교체되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자동으로 이어받는 건 아닙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를 포함한 여러 온건한 주의 주지사 아니면 피터 부리저지 같은 장관, 라파엘 워녹 같은 연방 상원 의원 등 후보 리스트는 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아침 9월 달에 열릴 2차 후보 토론도 참여한다고 말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금융범죄에 초점을 맞춘 특별한 연방방해법으로 의사당 폭동 피고인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포함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면책특권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연방대법원은 오레곤주 도시가 노숙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최고 교육감이 5학년에서 12학년 모든 공립학교 수업에 즉각 성경을 포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교 분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공립학교는 썬데이 스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소송은 예정된 단계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인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난 5월에 2021년 이후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가격 변동은 거의 없었고 소비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정말 이상한 토론 직후의 방송입니다. 토론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방송은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대선 후보 양당의 후보들이 어떤 얘기들을 했고 또 얼마나 잘했고 그 뒤에 이제 팩트 체크를 하죠. 그리고 답은 나옵니다. 공화당은 공화당이 잘했다고 하고 민주당은 민주당이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악몽과 같은 퍼포먼스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을 할 수 없는 사람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스러웠던 것도 아닙니다. 거짓말 일삼고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불편한 질문 하나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대통령을 할 수 없는 can't 할 능력이 안 되는 바이든 현 대통령과 shouldn't 해서는 안 되는 트럼프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 이 두 사람 사이의 대결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에서도 후보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 얼마나 많은 이슈가 있었겠어요.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고 이게 맞다 틀리다의 팩트 체크를 하고 여론은 어떻게 반응 여론은 뭐 당연히 바이든이 훨씬 못했다고 나오죠. 기본적으로 한 2대1 정도는 나올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했다는 게 여론은 그렇지만 팩트 체크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얘기가 시간이 되면 하겠죠. 그러나 이보다는 먼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재난, 재앙 이거 완전히 패닉을 넘어서 패닉 상태, 공황 상태를 넘어서 엄청난 민주당에게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겼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래도 몇 개는 여러분들께 그 후보의 목소리를 조금 들려드리겠고요. 누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사실 대선 후보 토론에서 승자를 가린다는 게 일반 후보 토론 같으면은 어렵긴 하지만 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더듬었고 말을 또 더듬었고 또 생각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 아니 일주일 동안이나 최고 참모들과 같이 연습을 했다는데 두문불출하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것이며 본인에게 어떠한 공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도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된 대응 내지는 공격을 전혀 어제 하지 못했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그 퍼포먼스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무는 분명했습니다. 며칠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쓴 것처럼 오히려 정책보다도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봐라, 태도를 봐라, 바이든은 활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뭐 힐러리 클린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얘기했죠. 제일 약한 고리가 81살 나이, 임기 끝나고 나면은 82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가짜 영상을 포함을 해서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을 딱 날려보내고 지지율을 어느 정도 올리는 게 어제 목표였습니다.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하나도 못했습니다. 현대 대선 토론 사상, 제가 클린턴 전 대통령 때부터 봤는데 이렇게 토론을 못한 그 대통령, 현직 대통령 또 대통령 후보를 포함해서 이렇게 못한 대통령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정도로 말을 더듬었고 굉장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계속 해야지 되지 하는 생각하는데 고군분투했고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옳다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스럽고 그 사람한테 그럼 자리를 맡길만 한가? 그것도 아닙니다.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를 안 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마찬가지로 평소에 트럼프 그대로 요리조리 피해가며 굉장히 악의적이고 복수심에 차 있었고 그리고는 너무나 많은 정말 허황한 거짓말들을 늘어놨는데 그런데도 트럼프가 위너, 정상에 오르는 것을 바이든이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해도 계속 일관적으로 말을 했고 본인이 대통령이었었을 때 무엇을 잘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은 다른 젊은 민주당 후보들보다 본인이 트럼프와 겨뤄서 가장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재선에 또 나갈 수밖에 없다 얘기했는데 본인 자체가 이제 트럼프와 겨뤄서 어제 겨뤄봤으니까 트럼프에게 물려준다면 본인 자체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어제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증명을 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그 어제의 그 이슈만 보면은 CNN 방송의 2명의 진행자가 이제 서로 몇십 분씩 맡아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전체가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또 크게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성향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는데 너무너무나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한번 들어보실까요? 빚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이거 사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좋은 질문이죠.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의 진 빚이 바이든 대통령 현재까지 진 빚보다 2배 정도가 많습니다. 바이든도 지금 임기가 거의 끝나가니까 뭐 4조 3천억 달러 정도가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 대부분은 당시에 그 기업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내렸으니까 엄청나게 세금을 줄여줬잖아요. 세수는 줄어들고 그렇게 세금 혜택을 주고 하니까 이랬던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니 얼마나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좋은 질문입니까? 그런데 답을 못하는 겁니다. He had the largest national debt of any president in a 4-year period, number one. Number two. 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제일 많은 빚을 진 그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우선 벌써 일주일 동안이나 준비를 했다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쉬어 있잖아요. $2 trillion tax cut benefited the very wealthy. 그게 굉장히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줘서 그렇다. We have 1,000 trillionaires in America. I mean, billionaires in America. And what's happening? They're in a situation wher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 빚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또 건강 이슈로 헬스케어 이슈로 바꾸면서 중간에 또 코비드라는 단어를 내다가 빚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재정이라면 모르지만 그러다가 excuse me 하고는 시간을 다 까먹어 버리고 맙니다. child care, elder care, making sure that we continue to strengthen our healthcare system, making sure that we're able to make every single solitary.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조금 더듬는 장면이 아직 안 나왔네요. With the COVID,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Thank you, President Biden. President Trump. 개입해서 막아준 거죠. 저는 이거 어제 CNN 방송이 그 제이크 테퍼가 막아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분위기를 돌리고 바이든이 약간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시간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부분이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카멜라 해리슨 부통령이 CNN 방송에 나와서 시작은 좀 서툴렀지만 끝으로 가면서 강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게빈 뉴섬이 애틀란타까지 날아가서 이 바이든 대통령을 방어를 해줬어도 시작부터 게임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낙태 제한 그 기한에 대해서도 그 이제 어떠한 지금 그 공화당이 뭐 6주일 미만이라든가 이래도 낙태를 금지하니까 어떤 최대한의 그 기한 같은 것을 두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또 답변을 아주 이상하게 하거든요. Do you support any legal limits on how late a woman should be able to terminate a pregnancy? I supported Roe v. Wade, which had 3 trimesters. The first time is between the woman and the doctor. Second 뭐 time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성과 닥터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 사이의 단계고 세 번째는 뭐 의사들끼리의 단계 이게 뭐 여성과 정부와의 단계라나요. 어쨌든 로앤 웨이드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금지하기 전에 있었던 것을 지지하긴 하지만 아주 이상하게 말을 합니다. situation. The third time is between the doctor, between the woman and the state. The idea that the politicians, that the founders wanted the politicians to be the ones making decisions about women's health is ridiculous. That's the last. No politician should be making that decision. A doctor should be making those decisions. 정치가 이러한 낙태를 결정할 게 아니라 의사가 결정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은 이제 태어난 아기까지 살해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Baby in the 9th month and even after birth, because some states, Democrat run, take it after birth. Again, the former governor of Virginia, put the baby down, then we decide what to do with it. So he's willing to. 네, 이 9개월 때도 낙태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태어난 아이도 살해를 한다. 이건요 영화 살해죄입니다.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퍼포먼스를 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완전히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결국은 컴퓨터 칩에 관한 것으로 이슈를 바꿔줬습니다. 이번엔 데나 베시가 바꿔줘서 약간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아주 끝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이런 최악의 토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하려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스러웠는가? 그건 아니죠. 상습적인 거짓말을 했고 선거에서 지면은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안 했습니다. 두 번째 물어봐도 안 했고 데나 베시가 세 번째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겨우 그리고 이럴 때마다 아주 이슈가 영 다른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무 얘기나 막 해서 시간 규정이 있으니까 시간을 채우면 더 이상 말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도 데나 베시가 세 번째 물어보니까 그게 완전히 합법적이고 뭐 그렇게 된다면 용납해야지. 이 정도를 얘기를 한 것은 만약에 선거에서 본인이 당선되지 않으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를 했는데도 그래도 바이든이 졌고 또 대통령 후보로서 최신 없이 나는 포르노 배우와 섹스하지 않았다. 섹스도 하지 않았는데 섹스하고 돈 줬다는 것으로 34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리는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슨 뭐 바이든은 중국의 돈을 받는 무슨 뭐 그런 뭐 증거 없이 그런 이제 비난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또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라크 전쟁에 대한 그의 답변도 아주 동일하고 이리저리 피해보려 불리한 건 그리고 다 너무나 잘 피해갔다는 거죠. 어제 이제 이렇게 피해가는 과정에서 어제 한국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칩 삼성이 많이 투자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대해서는 50개국 이상이 정말 강하게 지지하는데 그 가운데는 일본과 한국이 포함된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정세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그러면 바이든이 약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김정은, 푸틴, 시진핑 같은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었으면은 전쟁 안 했는데 이게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이든을 깔보고 그런 거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정책에 대해서 이제 또 물어봤을 때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답변을 거의 이제 하지 않고 피해가고 했거든요.
will you take any action as president to slow the climate crisis? So I want absolutely immaculate clean water, and I want absolute. 그 자신이 굉장히 클린 워러를 원하고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 워러가 굉장히 클린했다고 하고 뭐 미국의 H2O가 물이 많다 뭐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Clean air, and we had it. We had H2O. We had the best numbers ever, and we were using all forms of energy, all forms, everything. And 뭐 H2O를 역사상 최대로 많이 가졌다고 하는데 이건 중학생 학생들에게만 물어봐도 이것보다는 답변 잘할 것 같지만 그래도 적어도 트럼프는 본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활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참 어찌 보면 이 정도로 할 줄 알았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서 이 그 토론이 있기 전에 뭐 각성제, 약물 같은 거 복용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도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은 토론이 끝나기 전부터 당황하기 시작했죠. 현재 추세에서도 여론에서 거의 비등하거나 그랬는데 오늘은 벌써 이제 완전히 뒤집혔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될 때는 이 민주당으로서는 새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지금으로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 아니라고 하지만 스스로 후보를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게 역사상 정말 엄청난 사건이고 아마 그 린든 B 존슨이 베트남 전쟁으로 인기가 없어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포기했었던 그때보다 더 중대하겠죠. 그때는 뭐 재선에 안 나간다는 것이고 이건 후보로 나와서 지지 그 대의원표를 거의 확보했는데도 중간에 뭐 그만두고 말게 될 테니까 바이든이 사실 오늘의 미국에서는 예비선거를 치르기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비선거를 치러지고 나서 전당대회에서도 후보를 교체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사실은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힘이 막강하니까 대통령에게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뭐 질 바이든 와이프 이외에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서 룰을 바꿔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광고를 전해드리고 이제 전해드리겠고요. 어쨌든 두 번째 임기의 매력을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이제 권력의 매력을 본인이 놓지 않은 거겠죠. 결국은 당내 어느 누구도 그를 설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는 없지만 혼란스럽기는 하겠죠. 어쨌든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하이라이트가 있고 어제 제가 이제 토론이 지금 일찍 시작하니까 이 여론이 그다지 오래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예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웬만큼 못했어야죠. 이거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건 그 여론이 너무 그 인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4년 더 지금도 그런데 4년 뒤 86살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지금 그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민주당이 패닉 상태에서 새로운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고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면은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그에게 물러나라고 압박을 하거나 그래도 물러나지 않는다면 전당대회에서 반란표 같은 것이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제는 이것도 또 저로서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가 이 같은 그 미국 대통령 완전히 거짓말을 일삼는 대통령과 또 뭐죠? 능력이 안 되는 그런 그 대통령 그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대결이었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우선 제가 마지막에는 해외의 어떠한 것들도 전해드리겠는데 그 전에 한 분의 얘기 오늘 아침에 제가 그분의 얘기를 받았는데 하나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주식은 오늘 올라가고 있던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론을 하지 말았어야지 됐고 정치는 스포츠 퍼포먼스다. 트럼프는 노련한 연예인이다.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재미있는 퍼포먼스만 기억을 하는데 바이든은
그 성과 같은 것은 이뤄놓은 능력이 있는 정치인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트럼프는 범죄 조직의 리더고 노련한 방송인이었지만 어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경력에 사망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게 강영원 씨라고 전에 제가 또 정확한 포지션을 잊었네요. 어쨌든 로이터 통신의 북미주의 그 최고 책임자 디렉터, 캐나다 쪽의 그 지국장이기도 했고요. 그 강형원 씨라는 LA 타임스 기자였던 그분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잠시 뒤에 좀 포커스를, 오늘 미국의 모든 신문도 다 이 내용이죠. 포커스를 과연 바이든 대통령을 민주당은 그 후보에서 대체할 수 있는가? 그럼 어떤 과정으로 어떤 사람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그래도 뭐 어제 조금의 말씀은 좀 드릴 것이 남아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바이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한다면, 후보로 교체를 한다면 누가 되고 어떤 과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어제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토론을 하고 나서, 토론하고 나면은 보통 이제 그 사회자들과 그 후보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이 인사도 하고 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멜라니아 트럼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바로 무대 뒤로 들어갔고, 질 바이든 여사는 무대 앞으로 나와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가서 진행자에게, 데나 베쉬하고 잭 테이퍼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때도 굉장히 미국적입니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무대 아래로 내려가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악수를 청하고 하는데, 다른 때는 보통 악수를 청하고 받을 때 일어나거든요. 어제는 일어나지 않더군요. 보니까 이 두 진행자들이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게 있고, 그리고 아마 오늘 아침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당선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치라는 게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받아당했지만 그게 그래서 어때서? 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제 이제 가장 그 하이라이트적인 서로의 그 발언이라고 할까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길고양이의 도덕 정도를 가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거나 막 그냥 있으면 뺏어 먹고 뭐 이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의 서로 얘기를 하면서 했었다는 그런 정도의 것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저로서는 이건 정말 짚어야지 되겠다, 너무 짚어야지 될 뉴스가 많아도 할 것은, 이민자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한 2천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2천만 명이면 캘리포니아주 인구의 반이거든요. 많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을 때 하루에 10,000명 넘어 들어온 적도 있지만 한 4분의 1 정도를 4배나 불린 겁니다. 이 그런 얘기. 그리고 그 더 쇼킹했었던 것은 계속 강조를 해왔지만 이미 태어난 아기도 죽여버린다는, 이게 민주당의 낙태 정책이라는, 이건 정말 너무나 그 끔찍한 그런 그 일이고요. 그리고 또 범죄자들은, 그 말하자면 국경을 넘어온 범죄자들은 호화스러운 호텔에서 살고 있는데, 군인들은 말이야 뭐 길거리에 있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도 했고요. 또 헌터 바이든을 2번이나 건드렸습니다. 그래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왜 당신의 아래서 장관을 했었던 사람들이 44명이나 당신을 4년 지났을 뿐인데 공식 지지하지 않는가, 마이크 펜스 당신의 부통령조차도 뭐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기억이 나고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제 밤부터 지금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라든가 척 슈머 민주당의 그 상원 원내 대표라든가, 또 바이든을 처음에 대통령으로 만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제임스 E. 클라이번이라는 이 하원 의원과 같은 당 원로들은 지금 이 대선에 개입해야지 되는 시나리오를 짜기로 하고, 아마도 그렇게 동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면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는 거죠. 민주당은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아야지는 되지만, 그래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저처럼 또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은 저보다도 이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 사정에 훨씬 밝고 훨씬 디테일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분들은요,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팩트도 모르시고 그냥 집에 이렇게 혼자 계신 나이 많이 드신 분인데 뭐 건강 보조 헬스케어 보조원이 와서 트럼프가 이렇게 잘해요 하고 얘기하면 그것을 또 딱 세뇌가 돼서 그냥 얘기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슨 거짓말을 하든지 그걸 거짓말인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조차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미국을 위해서는 위험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30일 남았습니다. 대선 후보를 이제 선택하고 선거까지는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디다가 적어놨죠? 아무리 적어놓은 데를 찾아봐도 지금 적어놓은 데가 없어요. 해서 어떻게 이것을 대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전해드리겠는데, 자, 여기 이제 나올까요? 이건 세 번째고, 만약에 영 안 나오면 저는 어떻게 방송을 진행을 해야지 되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럴 리가 있나요? 제가 지우지 않았으면 여기에 있을 것이고, 항상 최고의 그 당황하는 이 순간에 뭔가를 그 하는 것이 최고의 또 우리의 그 대처 능력이고, 바이든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모든 신문의 탑뉴스는 이 내용입니다. 누구도 그에게 물러나라라고 딱 명령을 내려서 물러나기 싫다는 사람을 물러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의 와이프가 됐던 고위 인사가 됐던 그렇게 된 경우 당연히 어려움이 따르죠. 왜냐하면 예비선거에서 수많은 유권자들이 그에게 투표를 했으니까 그 표가 다 사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각 주의 대의원 숫자를 가져가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대의원 숫자를 확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나흘 동안 열리는 아주 그 현대적인 그런 이제 뭐 쇼죠. 이 쇼에서 예전에 이거 딱 유권자들이 뽑아놓은 대로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당의 입김 아주 중요한 몇백 명 정도가 새로운 후보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지금 밀실 후보를 선택을 하네 하는 비난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바이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어제 토론으로는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아니면 그때도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물론 그래도 바이든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치인들이니까 바이든이 재선돼야지 나에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어쨌든 이런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이 돼서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미국에서요. 로널드 레이건보다 제럴드 포드를 지지했었던 1976년도에 공화당이 밀실 후보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한 몇백 명의 멤버들이 누구를 최우선 순위에 올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뭐 이렇게 후보가 되긴 했지만 안 하겠습니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경우에 그러한 경우는 이제 누가 다른 사람이 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예전에 그 토마스 이글턴이라는 기억도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부통령 후보가 1972년도였는데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나중에 그 후보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냥 우울증을 앓은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무슨 어떤 아주 특별한 무슨 전기 충격 요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게 이제 폭로가 된 뒤에 이제 물러나게 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를 해야지 되거든요. 누가 바이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할 때 그때 바이든이야 카멜라 해리스가 본인에게 충성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 해리스를 축복을 해주면 좋지만 카멜라 해리스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도 훨씬 인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바이든도 카멜라 해리스에게 축복을 하기를 좀 꺼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여러 사람들 그리고 미국 사람들 여론조사를 해봐도요.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바이든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이것도 또 딜레마가 있죠. 부통령 후보를 제치고 다른 사람을 놓는 것도 딜레마인데다가 게다 대고 민주당은 소수 인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성에 대해서 이런 소수 인종 아프리칸 아메리칸, 에이시안 아메리칸에다가 여성인 부통령 후보를 확 제쳐버리고 다른 사람을 끌어온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일 겁니다. 그래도 아마 현재로서는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든 측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어제의 그 토론을 사람들이 잊어버릴 거야. 잊어버릴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그래서 그렇다면 누굴까?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제일 먼저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하면서 어제도 나는 야심이 없어 하면서 어제도 바이든 대통령의 그 아주 열악한 그 추악하죠.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를 막겠다는 사람이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그러한 퍼포먼스를 잘했다고 방어를 하는 게빈 뉴섬 굉장히 대통령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뭘가를 구축을 해놨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리노이의 주지사라든가 JB 프리츠커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 이름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이 사람은 낙태에 관해서 좀 강한 면이 있고 또 선거운동에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처럼 돈이 많습니다. 아주 두둑한 선거 자금이 있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게빈 뉴섬은 극좌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온건한 주지사들도 있죠. 켄터키주나 펜실베이니아주나 조시 그 샤피로요. 아니면 미시건주의 그레첸 피트머가 사실은 또 가장 이제 주목받는 총기 안전이라든가 낙태라든가 본인을 포함해서 성소수자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효과적인 캠페인 같은 것을 하는 그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금을 모으는데 앞에 두 사람 주지사보다는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 밖에는 지금 바이든 내부의 장관 중에서 핏 브리저지가 가장 떠오르죠. 아니면 상무장관 정도도 괜찮은데 지나 그 라이몬드 핏 브리저지 같은 경우는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은 젊고 어디 열차가 탈선했다든가 이스트 팔레스타인 그쪽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의 여러 가지 사고 이후 볼티모어 다리가 붕괴됐을 때 보잉사의 최근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별로 실수하는 거 없이 일 처리를 조용히 잘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또 성소수자라는 결혼을 한 남편과 사이에서 남자인데 그런 아이까지 있고 입양한 그런 그 약점이 있고 그렇다면은 또 라파엘 워너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시무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라파엘 워너 상원의원 공화당 자리를 확 뺏어온 정치인은 처음 하지만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연설 잘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그리고 또 조지아 주 자체가 지금 그 경합주잖아요.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은 경합주가 아니지만 조지아는 경합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전이 됐건 후가 됐건 지금으로서 이제 전당대회 때 그럴 것 같다라고 보여지지만 굉장히 그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게 이상적이지 않은 이러한 환경을 민주당은 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민주당은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애틀란틱에서 본 그 기사 제목도 잡지 애틀란틱도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은 왜 안 되는가를 논리적으로 많이 기술을 해왔는데 It's time to go. 바이든은 이제 가야지 될 타임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미국은 굉장한 중대 기로에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 그것도 또 대선과도 약간 연관이 되네요. 전해드립니다. 지금 그 주식시장을 보면서 주식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흡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주식만 가지고 우선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별로 변동이 없는데 이게요.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장이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는 굉장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오후부터인 거죠. 컴퓨터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주식시장은 불안정함을 불완전하고 불안정함, 불확실성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딱 토론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해서 내일 주식시장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그 아침이 날이 밝아오기 전까지 다 모든 것을 흡수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펼치고 나서 트럼프 주식이요 10% 이상 올라갔었어요. 오늘 새벽 한 5시, 6시 때까지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걸 다 알게 된 겁니다. 아, 바이든이 너무 못해서 트럼프의 정말 그 사악한 거짓말 같은 것들이 다 묻혀버렸구나 하면서 트럼프 주식은 지금 현재는 내려갑니다. 6%나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극장에 들어갔을 때 영화관에 들어갔을 때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조금 있으면 보이잖아요. 상황 파악을 하는 거죠. 아, 민주당도 뭔가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다가 또 이제 막 뒤집힐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정도로 돼 있고 나머지는 뭐 큰 변화 없는 올라도 뭐 몇십 포인트 정도 오르는 그런 정도를 하고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러면 뭐 경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약간만요. 연방준비제도가 기준으로 보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난 5월 달에 2021년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갔어요. 큰 가격 변동은 없었고 연간 변동도 뭐 3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하고 개인 소비 지출은 약간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조금 온건하고 2024년 올해 초에는 그렇지 않아 이건 뭐야 뭐 이랬었던 것과는 조금 반전이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고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 지난달 큰 변동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변동성이 큰 가솔린과 식품을 제외한 핵심 지표는 지난달에 0.1%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소비자 지출 약간만 증가했고 여전히 이제 증가를 하는데 돈을 쓰는데 조심스러워 보인다. 종합적으로는 경제가 뭐 그렇게 막 너무 막 활활 타올라서 이자율을 안 내릴 이유는 없겠구나 하는 가격 상승은 조금 상승해야 되는 거죠. 언제나 인플레이션 더디고 소비자 지출은 조금 더 줄어들고 했다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대법원이 오늘 판결을 여러 가지를 내렸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범죄에 초점을 맞춘 연방방해법으로 1월 6일 의사당 폭동사건 피고인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하는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요. 간단히 일반 사람들까지 이 뉴스를 알아야지 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연방방해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연방방해법은 엔론 스캔들 있죠. 그 에너지 회사 막 날아가 버리고 마는 그 엔론 스캔들 이후에 기업의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인데 이 법을 의회에서 바이든이라는 새로운 대통령을 인준하려고 하는데 의회의 그 활동을 방해하려고 했다. 해서 이제 그것을 적용시켜서 기소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 의사당 폭동 사건에 그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그럼 완전히 자유가 됐는가? 그건 아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기소된 케이스는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사기, 그 폭동 그 자체가 아니라 사기다. 부정선거라고 사기했다는 거 그리고 시민의 권리 침해 혐의 등등으로도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전체 케이스가 기각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엔론사를 같은 게 나오기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상하게 만들어진 연방 특별법이라는 것에는 이거는 그렇게 기소할 수는 없다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었던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연방 대법원이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판결에서 오늘 그 재미있었던 것은 에이미 코니 베럿을 주시하라. 이 과거에 오랫동안 연방 대법관을 하다 보면 완전한 진보가 조금 중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완전한 보수가 중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연방 대법관이 된 지 그다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여러 번 진보 대법관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6대3 판결이었거든요. 트럼프를 포함해서 수백 명에 대한 기소는 이건 그렇게 할 수 없어 하고 판결을 내린 에이미 코니 베럿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과 함께 여기에 이제 그 반대 소수의 의견인 거예요. 그리고 카탄지 브라운 잭슨이라는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진보 대법관은
보수 대법관들과 함께 그 케이스로 이걸 기소하는 거는 좀 아니야라고 판결을 내린 거고 에미 코니 베렛이 저로서는 조금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반인들은 이 내용을 더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연방 대법원이 오레곤주 그 유명한 케이스잖아요. 노숙자들이 고소를 했어요. 결국 자꾸 벌금을 내라고 하는데 벌금은 낼 수 없고 누군가가 도와줬겠죠. 노숙자들이 거칠게 이 잠을 자도록 하지 않고 이거 막 철거하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 노숙 금지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그 홈리스 위기가 시작된 건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본격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게 미국 헌법은 국민에게 너무나 그 잔혹하고 비정상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런데 오레곤주의 한 타운에서 노숙자 안 돼. 우리 도대체 경제가 돌아가지가 않아. 너무 시위가 안전하지 않아 하고 막 처벌하고 티켓 주고 철거하고 하는 것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그랜트 패스라는 작은 마을이죠. 3명의 홈리스 피플이 고소를 한 거예요. 밖에서 잠을 자고 캠핑을 했다. 소환장을 받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건데 4월 달에 이제 시에서는 청결, 안전 문제로 이게 이제 그런 법을 적용을 해서 했고 뭐 하급법원부터 쭉 올라왔는데 결국은 하급법원 얘기 지금 말씀드려서 뭐 하겠어요. 그럴 수 있다. 그랜트 패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홈리스 피플들은 아니 인구가 지난 20년 동안 2배가 늘어났는데 뭐 인구도 많지도 않아요.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싼 주택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홈리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연방 대법원에서는 그 도시 전체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들 지역 법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꼭 오레곤주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다른 많은 그 주에서도 이게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런 문제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잠시 뒤에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뭐 미국 밖에서 본 그런 이제 이 바이든 트럼프의 토론에 대한 분위기도 조금은 전해드려야지 되겠죠.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13-383-3838 213-383-3838 대부분 사람들에겐 맥도날드의 2개 3불 99전 딜은 그저 인기 메뉴 2개를 3불 99전으로 먹는 것이겠지만 미식가들에게는 네피스 치킨 맥너게츠와 클래식한 맥더블 또는 맥치킨이나 하든 스파이스 맥치킨 중 완벽한 조합을 찾는 것이겠죠. 뭐 어쨌든 2개를 단돈 3불 99전으로 먹는 게 꽤 훌륭하다는 점은 모두가 인정할 거예요. 가격과 참여 부분은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 및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입니다. 안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눈 영양제 우메켄 아이 클리어. 믿을 수 있는 회사에서 좋은 성분으로 잘 만든 제품이니까요. 보통 눈 영양제 하면 루테인, 안토시아닌만 아시잖아요. 사실 그 외에도 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참 많아요. 우메켄 아이 클리어는 꼼꼼하게 골고루 잘 챙겨 넣은 것 같아요. 우메켄이면 믿을 수 있어요. 눈 건강도 우메켄에게 맡겨보세요. 888-941-3311 우메켄. 복요리의 명가 대복정 올데이 행복 이벤트. 하나, 회콤보 주문 시 타운 내 무료 배달. 둘, 소주 하루 종일 799. 다양하고 신선한 요리를 딜리버리, 투고로도 맛볼 수도 있어요. 원조 복요리, 아구, 낙지, 붕장어, 꼼장어 요리 전문점 대복정에서 만나요. 영업시간 월요일에서 토요일 11시 30분에서 10시, 일요일은 12시에서 10시. 213-386-6660 213-386-6660. 시간이 하나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탑뉴스 가운데 하나는 툴사 월드라고
맞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발행되는 아주 중요한 신문이죠. 이 중요한 신문의 일면의 탑 뉴스가 모든 공립학교에서 바이블 교육을 시켜야지 된다는, 각 주마다 이제 최고 교육감을 부르는 그 이름들이 다 달라서 이 오클라호마주는 그러니까 최고 교육감, 그냥 이 정도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름이 뭐 있는데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5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모두 바이블 성경 그 교육을 시켜야지 된다고 했거든요. 수업에 넣어야지 된다. 그럼 11살부터 보통 이제 18살 정도, 그것도 즉각 엄수하라, 이런 명령을 쫙 내렸어요. 월터스인데요. 라스트 네임은 성경은 없어서는 안 될 역사적 문화적인 그런 것이다.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오클라호마주 학생들은 우리 국가의 기초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것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일주일 전에 루이지아나주에서 10계명을 공립학교에 전부 걸어놓도록 했잖아요. 그것이 있은 뒤라서 모든 교실에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오클라호마주의 교육 순위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 오클라호마가 이제 거의 제일 아래에 속하거든요. 이건 이제 주의 민주당의 하원 의원이 한 얘기고, 그리고 루이지아나를 이제 고소를 한 그런 그 주체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국가와 정치를 분리하고 교육과 정치를 분리하고, 왜냐하면 기독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주에도 기독교 가운데도 뭐 카톨릭, 개신교 너무 많은 그 교파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고소를 하겠죠. 그리고 전에 그 공립학교 교사 역사 교수 선생님이셨네요. 이 월터스라는 교육감이 하는 얘기가, 최고 교육감이 하는 얘기가 급진적인 좌파에 맞서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2022년도에 당선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첼 레이저, 미국 그 교육과 교회와 정치의 분류, 이런 협회가 있잖아요. 그 협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 공립학교가 일요 선데이 스쿨이냐?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건 학교를 완전히 기독교 민족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기독교 민족주의는 반드시 백인이 주도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트럼프를 그 제일 위에 올려놓는 거고요. 어쨌든 종교적인 특정 종교의 신념을 모든 사람들의 그 자녀에게 어떻게 강요를 하고 있는가. 당연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송에 들어갈 것이고요. 워싱턴 포스트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 주의 최고 교육감이 성경을 가르치라고 즉시 시행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필요한 것인가? 이걸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툴사 월드라는 오클라호마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오늘 그 탑 뉴스다 하는 거 전해드리고요. 먼저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이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 호주의 피터 호이스테이트라고 그 호주 신문이, 오스트레일리안이라는 신문에서 이 바이든의 마지막 토론을 본 것인가? 정치 생명 거의 끝났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도 자신의 시니어 순간이 있었지만 잘 준비된 리허설로 스스로를 구조했는데, 바이든은 창백하고 앙상하게 보였고 말은 더듬고 또 더듬었다. 그의 공격은 한 줌의 아르굴라를 던지는 것 같았다. 샐러드에서 막 흐물흐물하는 그 초록색 쑥같이 생긴 그걸 던지는 것 같았다. 완전한 재앙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저희 웹사이트와 한국일보 웹사이트에 제가 대선 특집 방송 보도를 매주 금요일에 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